오랜만에 그림을 보관 중인 상자를 열었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떡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바퀴벌레 새끼들. 오늘 할 일은 강아지 행거조립입니다. 강아지랑 고양이랑 함께 살다 보니 필요한 물건도 많고 할 일도 엄청 많아요. 고양이 비켜. 가라고. 돌이켜보니 제 삶 속엔 늘 동물이 함께였어요. 이 아이들이 곧 저의 삶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고양이 신비가 수명을 다해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마음 아파 한동안 못 보던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구나 느껴지니까 그림으로 남겨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이제까지 그렸던 동물 그림을 보면 처음엔 사진을 보고 그대로 그렸는데 다음엔 성격이 보이게 캐릭터화시켜 그렸어요. 아이들 성격이 보이는 귀여운 그림에 마음이 점점 더 끌리더라고요. 개와 고양이는 단순히 나와 다른 동물종이 아니라 한 가족이기 때문이겠죠. 그렸던 동물 그림 중에서 수채화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고양이나 강아지 한 마리씩 그릴지 아니면 다 같이 있는 모습을 그릴지 아니면 사람도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릴지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아이들별로 사진을 고르다 보니 분류해야 할 사진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머리 용량은 딸리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다 없던 일로 하고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까 생각했어요. 포기할 바에 복잡하게 생각 말고 그냥 시간순으로 그리기로 결정했어요. 작업하려고 작업실에 내려왔는데 이 쥐똥만한 작업실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작업실 분위기가 좋아야 작업이 잘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작업 준비를 시작해 볼게요. 수채화로 그릴 거라서 종이는 300g짜리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이제까지 화방에서 스케치북을 비싸게 샀는데 낱장으로 파는 도화지가 훨씬 싸더라고요. 물에 번지는 느낌이 좋아서 수채화 물감을 선택했어요. 매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거라서 수채화 물감통 아주 작은 걸 준비했어요. 그림 그릴 때 저의 단점은 작은 붓으로 과도한 묘사를 해서 그림을 망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꼭 색을 느슨하게 칠해볼 거예요. 도자기 팔레트는 다이소에서 산 접시고요. 붓 씻는 통은 안 쓰는 유리병을 재활용했어요. 정신없이 그림 그리다 보면 실수로 컵을 잘못 들기도 해요. 목숨 조심하세요. 이제 준비가 모두 끝났으니 그림을 그려볼게요. 항상 첫 붓질이 제일 떨려요. 내가 과연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겁도 나고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막해요. 하지만 곧 두려움은 즐거움으로 바뀔 겁니다. 어떡해. 틀릴 걸 걱정할 건 없어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붓질은 상상력을 더 자극시켜줍니다. 괜히 했나? 이 작은 종이 안에서 나는 온전히 자유롭습니다. 이게 아닌데. 아이씨. 모르겠다. 오늘 이 아이의 사랑스러운 얼굴만 떠올려봐요. 사진에서 묻어나는 분위기와 느낌만 표현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작업실 출근 전에 영우이가 좋아하는 붓으로 산책을 왔어요. 작업실에 돌아와서 두 번째 그림을 그립니다. 붓질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강아지의 인상만 표현하고 싶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일부러 흐릿하게 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요즘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더니 이 쥐똥만한 그림을 그리는데도 엄청 피곤하네요. 오늘은 이만 퇴근할게요. 오늘도 그림을 그려요. 요즘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는 제 자신이 아주 대견스러워요. 매일 그릴 게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처럼 그림 안 그리는 미술 유튜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림을 안 그려요. 그런데 이번 작업은 제가 좋아하는 작업이라 그런지 억지로 그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작업을 억지로 하면 늘 과정도 힘들고 결과도 엉망이었거든요. 이 작업은 저에게 의미 있는 아주 개인적인 작업이지만 결국엔 동물과 가족이었던 모든 사람들과 통하는 그림이 될 거라 믿어요. 세로토닌인가 세토로닌이 부족하면 사람이 우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영양제보다 우울증에 좋은 거는 바로 고양인데요. 제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데 고양이를 만지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또 강아지와 함께 사는 사람은 안 키운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고 해요. 걷기 싫어도 이렇게 밤낮으로 산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늘 우울한 거에 비해 건강한 건 확실히 우리 애들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뻔한 새끼.
매일 떠나간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점점 좋아집니다. 반가운 만큼 미안한 마음도 커요. 동물에 대해 잘 모르면서 덜컥 키우면서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동물을 키운다는 건 자유를 포기하고 책임감이 짓누르는 삶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오는 아이들이 버겁기도 했어요. 물론 버거운 만큼 큰 즐거움과 행복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개와 고양이는 제가 그림 그릴 때 가장 큰 영감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물을 키운다는 게 학대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되었고 수많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줬어요. 사진을 볼 때마다 후회가 들어요.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이렇게 그리워하고 미안해하지 않게 진심으로 잘 대해줄 걸 하고요. 여전히 저에겐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림 그린다고 방치하는 것 같아 미안해요. 죽고 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같이 있을 수 있는 이 순간에 옆에 있어주고 놀아주고 맛있는 거 주는 게 제일 좋죠. 뭐 하는 거야?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매일 그림을 그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강씨 고씨를 찾아주세요. 매일 저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그림을 만날 수 있어요.